여러분, 스프링 캠프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같은 이름이 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코치들 입에서, 선수들 대화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이름. 요즘 롯데 캠프가 딱 그렇습니다. 그 이름, 석상호입니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받고 들어온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신인도 아니고 트레이드의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팬들에게는 이런 선수가 있었어? 라는 말이 먼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불펜에서 딱 한 번 공을 던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꽝! 포스미트에 꽂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큽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찍힌 숫자 150km.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봅니다. 방금 뭐야? 누가 던진 거야? 그때 보이는 실루엣.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체중만 해도 102kg에 달하는 거고 마치 야구공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공 자체가 날아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디서 이런 괴물이 튀어나왔냐? 석상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예비역 선수입니다. 즉 커리어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시점에 있는 선수죠. 보통 이 시기의 선수들은 감 찾는 단계라는 말을 듣습니다. 구속은 조금 떨어지고 제구는 흔들리고 일단 몸부터 만드는 과정. 그런데 석상호는 그 공식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복귀하자마자 구속이 오히려 더 올라왔습니다. 150km는 플래시처럼 한 번 찍히고 끝난 숫자가 아닙니다. 140대 후반이 기본이고 힘을 주면 150을 넘깁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구속보다 타자 반응입니다. 연습 타석에 선 타자들이 처음엔 체격 큰 애 정도로 보고 들어갔다가 첫 공을 보고 나서 눈빛이 달라집니다. 스윙이 늦고 파울이 뒤로 밀리고 배트가 공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불펜에 서 있던 다른 투수들까지 하나둘씩 석상호의 투구를 보기 시작합니다. 선수들이 다른 선수를 유심히 본다는 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뜻입니다. 코치들 반응도 비슷합니다. 힘은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그 힘을 쓸 줄 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석상호는 힘만 센 투수에 가까웠습니다. 체격에서 나오는 파워는 있었지만 그걸 매 이닝, 매 공에 안정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능성이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석상호는 다릅니다. 투구 동작이 훨씬 간결해졌고 릴리스 포인트가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공을 던질 때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건 군 복무 기간 동안 몸만 단련된 게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석상호는 군 복무 시절에도 야구를 완전히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능한 환경 안에서 웨이트를 꾸준히 했고 하체와 코어를 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던질 수 없을 때 몸부터 만들자는 생각이었죠. 그 결과가 102kg이라는 체중에 그냥 살이 아니라 던지기 위한 근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체격에서 나오는 150km 공은 단순한 빠른 공이 아닙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체감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릴리스가 높고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공이 위에서 꽂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포심 하나만 던져도 타자들이 쉽게 타이밍을 잡지 못합니다. 변화구를 섞지 않아도 이미 압박이 되는 유형입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 선수 롯데 불펜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흥미로워집니다. 롯데 불펜은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확실한 마무리, 셋업, 그리고 중간 개투까지 자리가 이미 정해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실히 고정된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힘있는 새 얼굴이 나오면 언제든 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석상호는 그 조건을 너무 명확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구속, 체격, 멘탈,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친 완성된 신체 상태. 그래서 요즘 캠프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저 선수, 주전 불펜까지도 본다.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석상호의 투구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상대도 점점 강한 타자들이 붙고 있습니다. 즉 테스트 단계가 이미 한 단계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시즌을 치러보지 않았고 위기 상황에서의 검증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석상호는 국영용 유망주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 이제 그는 롯데 불펜에서 있으면 좋은 선수가 아니라 없으면 아쉬운 선수로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비역 석상호가 왜 갑자기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듣게 됐는지, 그리고 왜 롯데 불펜판을 흔들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석상호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체격이 좋아서 빠른 거 아니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102kg의 체격이 확실히 힘의 원천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150km 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자들이 느끼는 위압감은 단순한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석상호의 공이 유독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이 늦게 보인다. 석상호의 투구 폼은 의외로 간결합니다. 체격이 큰 투수들 특유의 과장된 모션이 거의 없습니다. 팔이 뒤로 크게 빠지지 않고 몸통 회전도 짧고 빠르게 가져갑니다. 이러면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손에서 떠나는 순간을 끝까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릴리스가 늦게 느껴지고 왔다 싶을 때는 이미 포수 미트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에 찍힌 148km, 150km보다 체감 속도는 그 이상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 각도가 가파르다. 석상호는 키와 체중이 모두 있는 투수입니다. 릴리스 포인트가 높고 공이 내려 꽂히는 궤적이 뚜렷합니다. 이런 유형의 투수는 스트라이크 존 상단 공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스윙 궤적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고 조금만 타이밍이 늦어도 배트가 공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헛스윙이나 얕은 뜬공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공이 떠오르는 느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같은 힘을 계속 낼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강속구 투수들이 초반에는 빠르다가 투구수가 늘어나면 구속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석상호는 구속 유지력이 좋습니다. 140대 후반을 연속으로 던질 수 있고 힘을 쓴 공과 힘을 뺀 공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건 군 복무 기간 동안 하체와 코어를 집중적으로 만든 결과로 보입니다. 하체가 버텨주니 상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투구 밸런스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자들은 한두 타석 지나도 속도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좀 맞겠다는 느낌이 잘 오지 않는 유형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석상호는 이제 공을 때릴 수 있는 위치로 던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구속에 자신이 있다 보니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몰리는 공이 종종 있었습니다. 맞으면 크게 맞는 공이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위아래로 쓰고 좌우로도 확실히 나눕니다. 완벽한 제구는 아니지만 타자가 좋아할 위치는 피합니다. 이 변화가 석상호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코치들이 요즘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던질 줄 안다. 힘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언제 힘을 쓰고 언제 빼야 하는지, 어느 코스에 던져야 타자가 가장 불편한지 이걸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롯데는 석상호를 단순한 파워 피처가 아니라 실전형 불펜 자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는 어떤 역할로 쓰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실적인 그림은 중간 개투입니다. 이른 이닝에 나와 흐름을 끊는 역할, 혹은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 강한 타자를 상대하는 파이어맨 역할. 석상호의 구위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삼진이 필요할 때, 강한 타구를 막아야 할 때, 한 방을 맞아도 괜찮지 않은 순간, 이때 구속과 위압감은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롯데는 이미 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석상호가 등판하는 타순, 상대 타자 수준, 경기 흐름, 조금씩 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기회주기가 아니라 검증 단계입니다. 아직 마무리나 셋업 역할을 이야기하기엔 이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석상호는 더 이상 한 번 써보는 카드가 아닙니다.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카드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롯데 불펜 전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존 투수들에게는 긴장감을 주고 코치진에게는 선택지를 늘려줍니다. 불펜은 경쟁이 생길수록 단단해집니다. 석상호의 등장은 그 경쟁을 확실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선수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돌풍은 단기 이슈로 끝날까? 아니면 롯데 불펜의 판도를 바꾸는 변화로 이어질까?